이 상도동계 좌장인 김덕룡 이사장 그리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교수가 사실상 문재인 후보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지 보다 확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정상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의원 2명을 계속 인터뷰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된 데는 어제 갑자기 일정 그 사안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사실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날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2분 계속 인터뷰한 적도 있죠. 자, 그런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도동계 막내로 불리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김덕룡 이사장이 문재인 후보 지지로 결정한 거는 확실한 건가요? 왜냐하면 박지원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 지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미 며칠 전 상황이고요. 예. 어제 정도 상황에서는 이제 김 이사장님이 심정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 정리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동안에 관계 가져왔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예. 그분들 안에서 찬반이 갈리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정리할 시간을 달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씨도 결국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겁니까? 예, 우리 김현철 교수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결심하고 다만 이제 김덕용 이사장 등 이제 이 상도동계 구 인사들과 같이 행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행보를 하자. 제가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 게 상도동계가 지금 많이 가 있는 쪽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있습니다만 바른정당 쪽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3당 합당의 여파로 예.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여러 정당이 흩어져 있는 그런 예.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를 결정했거나 또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과거 김영삼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쪽의 핵심 인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은 이번 대선은 그냥 다른 보통 시기의 그런 정권 교체와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뒤의 그야말로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의 그 정권 교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또 문재인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이 상황을 책임 있게 정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난제들을 잘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 중심의 교체 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가장 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상도동계 지지로 인해서 그렇다면 중도층 표심이 이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표했던 세력이 통일민주당이었습니다. 예. 중도적인 또 온건 합리적인 그런 유권자층이 가장 큰 기반이었는데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현재로서도 온건 보수층이나 또 합리적인 그런 진보층 이런 층들에서는 아직도 울림이 있고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예를 들면은 안희정 지사 지지했던 층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난번 후보 확정 이후에 한번 그런 출렁임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상도동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상도동계 이 출신들이 글로 갔다. 문재인 후보 측으로 갔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흐름이 있는 건데
한 일주일 이전 상황에서 그런 이제 출렁임이 있었고 또 최근에 한 3, 4일 동안 또 다른 흐름이 또 생겼습니다. 어떤 흐름이요? 그러니까 뭘까요? 안희정 후보 같은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적인 유권자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3, 4일 전부터 이제 그 1차 후보 토론이 진행이 되고 또 본격적인 후보 검증 국면이 시작되고 하면서 역시 좀 이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문재인 후보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그렇게 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뭐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 흐름이 좀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대선 후보 토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세요? 대선 후보 토론의 평가와 네. 또 이제 본격적인 후보 검증,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다른 정당들과 언론의 검증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다시 여론의 흐름이 한 일주일 이전 상황, 그러니까 전당대회 확정 이전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명백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예. 지금 구상도동계 예. 인사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의미와 동시에 과거 한 80년대 민주운동 시기에 있었던 그런 큰 흐름이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지역 정치적이 바뀌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당 합당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새로운 어떤 그 민주연합 세력이 예. 다시 모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 같은 경우에요. TNMS 기준입니다만 1부는 9.9%, 2부는 8.8% 나왔어요. 시청률이. 근데 과거 같은 경우 대선 후보 TV 토론은 실제로 10%대 후반의 시청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9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SBS, MBC, KBS, 1TV가 전부 중계를 해서 이걸 합산을 하면 사실상 20%대 후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시청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방송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그거야 우리가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시청률이 낮았다는 사실 자체는 팩트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근데 그 TV 토론 시청 후 시청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본 사람을 대상으로 했겠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TV 토론을 보신 분들이 주변에도 말씀도 많이 전파를 하고 그래서 TV 토론 이후에 나오는 일련의 여론조사들은 분명히 그런 TV 토론을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 세력이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은 상도동계하고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 세력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슨 반기문 지지 세력이 지지를 한다. 그래서 더 뭐가 그만큼 반기문 후보를 지지했던 여론이 그대로 증가가 되고 또 상도동 인사들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옛날 통일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또 증가가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현재의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조라는 게 있는데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점들을 확인하거나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또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김영춘 의원께서는 PK 지역에 지금 지역구를 두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또 PK 지역에 공을 들이신 분인데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 40%가 채 안 됐습니다. 지지도가. 본인이 출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과반수 이상 지지를 얻었죠. 이번에는 그 거꾸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87년 대선 때 부산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셨어요.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부산, 경남, 울산 지역 같으면 적어도 87년 대선 때 YS 득표 한 52.8% 정도를 했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득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도 모두 고등학교 부산에서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 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PK 민심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요. 예, 예. 예. 그리고 어느 한 정당이 독점적으로 과거처럼 한 3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예. 압도적인 우위를 뭐 점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만큼은 문재인 후보가 이 PK 지역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차지할 거다. 왜요? 그게 시리의 흐름입니다. 부산, 경남, 시류의 흐름이다. 울산 지역이 예. 좀 다른 영남 지역과는 달리 이 상황은 아니다. 예. 현재의 보수 세력이 보여줬던 그런 그 무능함이라든지 도덕적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염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알겠습니다. 좋고 예, 예. 또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 그런 정도의 그 시대적 자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 힘들이 예. 꼭만 문재인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예.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 이번만큼은 야당으로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점들에서 저는 그것이 확실하게 가능한 후보로 보이는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